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 새벽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벽 3시 50분,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밖은 아직 어둡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벌떡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물 한 잔을 들이켜거나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몸속 가장 연약한 혈관에 치명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저 조금 일찍 눈을 떴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짧은 몇 분, 몇십 분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기억을 앗아갈 수도 있으며 평생 휠체어를 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나이 들어 새벽 해 뜨기 전에 눈이 떠져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는 하나하나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고 삶의 질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잠을 얕게 자는 경향이 있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70이 넘은 제 환자 중 정옥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새벽을 좋아하셨어요. 시장에 일찍 나가고 새벽부터 신문 보고 아침밥 일찍 해놓는 걸 큰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 새벽 눈이 떠진 김에 청소를 하시겠다며 일어나 바로 세제를 들고 욕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찬물에 손을 넣고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있던 그 순간 몸이 휘청하면서 왼쪽 팔이 축 늘어졌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뇌졸중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대처해서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늘 아쉬워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약한 시간은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운 새벽입니다. 그 시간 동안 체온은 가장 낮고 혈압은 불안정하며 심박수는 느려져 있지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거나 자극을 받으면 몸은 평소보다 훨씬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방 안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 번 더 자신을 쉬게 해주는 것, 그것이 때론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오늘은 그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며 왜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절대 하면 안 되는지를 하나하나 의학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 새벽에 종종 눈이 떠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해 뜨기 전 새벽에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갑작스러운 움직임입니다. 특히 자고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행동이죠. 나이 들수록 혈압 조절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느리게 하면서 회복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급히 움직이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급강하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지럼증이나 실신, 심한 경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구로동에 사는 75살 이도영 어르신은 평소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며 큰 문제 없이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배가 살짝 아파 잠이 깼고 화장실을 가려다 그대로 거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넘어지며 이마가 부딪혀 피가 났고 응급실에 실려왔을 땐 혈압이 22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가다 혈압이 급변하면서 실신 상태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도영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 평소에 그냥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 근데 그날은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니까. 새벽 시간은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도 이른 새벽에 급성 심혈관 사고의 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면 중에 인체의 혈소판 응집력이 높아지고 혈액점도 또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겹치면 혈전이 뇌혈관이나 심혈관을 막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새벽에 일어나실 때 그대로 벌떡 일어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럴 땐 반드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린 채 30초에서 1분 정도 앉아 계세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손은 위급할 때 느긋한 손이다. 이건 단지 서두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급할수록 차분함이 생명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차분한 움직임 하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노년은 우리에게 느림의 미덕을 가르쳐 줍니다. 급히 움직인다고 해서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도 않고 불편이 더 빨리 사라지지도 않지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움직일 때 몸도 마음도 안전해집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새벽마다 벌떡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 바꿔보세요. 하루를 여는 방식이 달라지면 삶의 흐름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해 뜨기 전 새벽에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행동은 바로 냉수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을 뜨자마자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밤새 수분을 잃었기 때문에 물로 보충해주는 게 좋다는 말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런 좋다고 알려진 습관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선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심부 체온이 약간 떨어져 있고 몸의 말초혈관은 수축된 상태지요. 이때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위장의 평활근이 긴장하고 심장의 부교감신경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런 냉수 섭취는 심장 박동에 변화를 주고 위장관의 경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진료하던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성북구의 김정자 할머니.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였지만 여전히 부지런하셨고 건강도 또래에 비해 좋은 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일과 중 첫 시작은 늘 새벽 5시 차가운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물 한 잔을 마신 직후 가슴이 쿡쿡 아프다며 쓰러지셨고 병원에 오셨을 땐 부정맥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심전도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냉수로 인한 자율신경계 자극이 문제였다는 것이 의료진의 판단이었죠. 의학적으로도 노년기에는 위장의 탄력성과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저하되기에 갑작스런 온도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더욱이 위가 깨어나기도 전인 새벽 시간은 소화기관이 아직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기관에 차가운 자극을 주는 것은 마치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자극은 한두 번은 견딜 수 있겠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그 피로가 누적돼 문제로 터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드시지는 않나요? 그 시원함이 당장은 상쾌함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무뎌진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쉽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따뜻한 물을 권합니다. 적어도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 그것이야말로 우리 몸이 새벽을 견디는데 도움을 주는 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중국의 명예 편작은 뜨거운 차 한 잔이 100가지 약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차의 효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의 온기가 몸에 주는 안정감, 그 흐름을 중시하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노년기의 건강은 크게 무언가를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어떻게 마시느냐? 그 한순간에 오늘의 몸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일 새벽에도 그 냉수 한 잔을 그대로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심장을 위해 한 번쯤은 따뜻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해 뜨기 전 새벽에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행동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습관입니다. 특히 뉴스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조차도 이 시간대에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뇌는 수면에서 깨어난 뒤에도 바로 완전한 각성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뇌는 전두엽의 활성화가 느리기 때문에
감정 조절 능력과 판단력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스마트폰 화면에서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소식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의 각성도를 지나치게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른 아침에 뇌는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인데도 강제로 활동하라는 신호를 받아 신경계 전체가 과민해집니다. 몇 해 전 진료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양천구에 사는 74 박윤식 어르신.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저 가슴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한 이틀 됐는데 계속 뭔가 울렁거리고요. 심장이 너무 뛰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진찰 결과 심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최근 새벽마다 사회 뉴스를 습관처럼 검색하시고 댓글을 보며 분노하거나 우울함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뉴스라도 보면 좀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불편해져요. 하고 말씀하셨지요. 실제로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에는 불안, 분노, 혐오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글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걸러내고 넘어갈 수 있지만 노년기의 뇌는 이런 감정을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하루의 시작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아침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며 뜨개질을 하거나 정원을 거닐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루를 준비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극적인 정보로 하루를 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철학자 장자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눈이 먼저 요동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곧 뇌의 방향이 되고 그것이 하루의 기류가 됩니다. 혹시 당신도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진 않나요? 그 화면 속 세상은 당신이 감당하기엔 너무 빠르고 너무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새벽은 몸도 마음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여는 첫 화면이 당신의 심장을 흔들어 놓는 뉴스가 아니라 당신의 숨결과 창밖의 바람이기를 바랍니다. 해 뜨기 전 새벽에 하면 안 되는 네 번째 행동은 감정적인 메시지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 깨어나면 마음이 유독 예민해집니다.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오고 어제 주고받은 말 한마디가 가슴을 콕 찌르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고 서운한 마음을 문자로 남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의 감정은 대부분 과장된 감정입니다. 우리 뇌는 수면에서 막 깨어났을 때 편도체, 즉 감정 중추가 각성을 먼저 합니다. 논리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보다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먼저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휘청이고 평소라면 참고 넘어갈 일도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몇 달 전 진료실에서 만난 81살 장명희 할머니는 자식과의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며칠을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4시 반쯤 눈이 떠졌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뒤숭숭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전날 한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 어제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게까지 말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로 정신없었고 며느리는 아이들 등교 챙기느라 바빴죠. 탑장은 오지 않았고 오전 내내 장할머니는 괜한 말을 했나? 혹시 나 때문에 기분 나빠진 건 아닐까? 계속 마음을 졸이며 지내셨다고요. 며칠 뒤 며느리는 죄송해요 어머님. 아침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땐 답장도 못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며칠 동안 할머니는 밤잠을 설쳤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흔합니다. 새벽에 충동적으로 보낸 메시지 한 통, 답장이 늦어지면 그 공백 속에서 수백 가지의 생각이 피어납니다. 상대방이 바쁜 건지, 화를 낸 건지, 아니면 나를 싫어하게 된 건지. 그 결과 혼자 상처받고 혼자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놓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특히 새벽의 말은 더욱 날카롭고 깊게 박힙니다. 이럴 때는 말을 내보내기 전에 마음속으로 3번쯤 되뇌어 보세요. 이 말은 지금 꼭 해야 할까? 지금의 감정은 사실일까? 아니면 잠에서 덜 깬 감정일 뿐일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어떤 말은 하루를 망치고 어떤 말은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후회는 그 말이 남긴 공백에서 시작됩니다. 새벽의 말보다 침묵이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그 짧은 침묵 하나가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두터운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딱 1시간만 더 기다려주세요. 해가 떠오르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후에 그때 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노년의 말은 서두를수록 외로움을 만들고 머뭇거릴수록 따뜻함을 남깁니다. 해 뜨기 전 새벽에 하면 안 되는 5번째 행동은 음식 섭취입니다. 특히 공복감이 들어 뭔가를 허겁지겁 먹는 습관. 이것은 생각보다 몸에 큰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노년기의 위장은 젊은 시절에 비해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밤새 쉬고 있던 위에 갑자기 음식을 넣는 것은 마치 꺼진 난로에 불을 지피는 것과도 같습니다. 천천히 온도를 높여야 하는데 갑자기 불을 붙이면 타거나 연기가 나기 마련이죠. 실제로 새벽 공복감에 이끌려 빵 한 조각이나 떡 한 점을 먹고 속이 쓰리다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산 분비가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위 점막이 손상되기 쉽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남에 사시는 박동일 어르신은 50대까지는 식사도 빠르고 야식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기고부터 새벽에 자주 깨게 되면서 속이 허하다는 이유로 떡국이나 카스테라 같은 것을 배에 넣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고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위축성 위염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위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새벽에 공복 속 섭취가 반복되며 손상이 누적된 것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냥 공복에 뭐라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병을 키운 줄은 몰랐어요. 하며 말씀하셨지요. 한밤중이나 새벽에 깼을 때 공복감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진짜 배가 고파서라기보다는 몸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착각에 가까운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땐 따뜻한 물을 조금 마시거나 다시 눈을 감고 편안한 음악을 들어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전 한방서적 동의보감에도 빈속의 새벽 음식은 독과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단지 소화기 건강뿐 아니라 간과 췌장 기능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새벽에 무언가를 먹는 행위가 혈당을 갑자기 요동치게 만들고 이는 곧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갖고 살아갑니다. 밤엔 쉬고 아침이 되어야 각 기관이 깨어납니다. 그 순서를 무시하면 몸은 혼란을 겪고 그 혼란은 결국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오늘 새벽에도 냉장고 앞에 서 있지는 않으셨나요?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그 허전함이 마음에서 온 건 아니었나요? 새벽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허기지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을 음식으로 채우기보다는 따뜻한 기억 하나, 짧은 호흡 명상 하나로 채워보세요.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당신의 위장을 새벽부터 달리게 하지 마세요. 그저 조금 더 쉬게 해주세요. 그게 장기적으로 몸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해 뜨기 전 새벽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습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움직임. 잠에서 깨어난 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두름은 곧 위기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 위와 심장을 자극하는 냉수는 나이 든 몸에겐 상처가 됩니다. 세 번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행동, 부정적인 자극은 우리 하루를 불안과 걱정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감정이 먼저 깨어난 새벽엔 충동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복감에 이끌려 음식을 먹는 것. 위와 장, 그리고 혈당까지 모두 흔들리게 만드는 작은 실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습관들을 무심코 반복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노년의 건강과 하루의 기운, 그리고 삶의 평온함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이 진짜 필요함인지, 그저 익숙함인지, 한 번쯤 멈춰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나이 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예전에 100세 건강을 누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은 내가 애쓴 만큼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준 만큼 남는다. 이 말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 조금은 내려놓고 줄이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자 몸과 마음의 전환점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장면이나 변화시키고 싶은 습관이 있었다면 그 작은 깨달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깨어나 무심코 스마트폰을 켜는 분,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던 분, 차가운 물 한 잔이 습관이셨던 분, 그 모든 분들께 이 말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새벽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오늘의 목적은 충분합니다. 방송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글 한 줄이 또 다른 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오래 전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에 꼭 피해야 할 아침 습관 3가지를 주제로 또 찾아뵐게요.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